안녕하십니까. 네, 부샤킹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요 풀 영상은 라이브 방송으로 있으니까 제가 요쪽인가 아무튼 링크 걸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력이 늘어가면서 아니면 클럽을 사게 되면서 단조 아이언, 주조 아이언, 뭐 CNC 밀링이니 무슨 뭐 중공구전이 이런 아이언들을 많이 접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상 사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너 이게 좋겠어 하고 추천해 줄 때 뭐 가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아이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느 정도를 쓰면 좋겠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후비가 끄그. 자, 바로 출발하자면요. 일단 뭐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내게 맞는 아이언 어떤 걸 사야 되나? 아이언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되나? 뭐 메이커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걸 사야 되나 이런 건데 자, 한번 보시면 아이언의 종류는 크게 주조 단조 아이언이 있어요. 주조하고 단조 아이언 뭐 CNC 밀링이니 무슨 뭐 중공 구조라는 것도 전부 다 이 주조와 단조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조 아이언이라고 하면 그 인터넷에 한 10년 전에 그 나와 있는 그 미즈노라든가 이런 메이커에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요즘은 그걸 싹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조는 틀에다가 쇠를 넣는 거고 단조는 두드리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은 단조죠. 주조보다는 손이 더 많이 가죠. 그리고 실제로 두드릴 때 그 회사마다 다른데 뭐 한 번 두드리냐 세 번을 두드리냐 엄청나게 큰 기계로 두드릴 때 그 두드림이 많거나 아니면 그 CNC 밀링 같은 경우 큐빅을 쓰는데 큐빅의 어떠한 품질이 좋을수록 더 비싸고 고가의 아이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주조 아이언의 특징은 여러분도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주로 사용된 제재는 뭐 스테인리스 강철을 쓰는데 경도가 높죠. 경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 쇠의 무름 정도를 말하는 건데 경도가 높으면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좋고요. 반발력이 좋은 대신에 타감이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라이로프트를 조절하잖아요. 거의 조절하는 사람은 없는데 조절할 때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피팅샵에서 안 해주죠. 그리고 단조도 사실 안 해줘요. 기성체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 부러질까봐. 그래서 뭐 디자인을 막 자기 맘대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보들이 사용하기 좋아요. 단조는 좀 이렇게 크고 큼직큼직하거든요. 주조는. 그리고 가격이 좀 싸고, 그 다음에 녹이 쓸지 않는다는 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조 아이언은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단조 아이언을 한번 알아보면 단조 아이언의 특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단조 아이언은 앞에 붙는 게 이제 연철 단조라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부드럽다. 이게 왜 그러냐면 쇠를 압착을 시키니까 그 쇠 안에 공기나 이런 게 좋은 품질의 쇠일수록 그런 게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라이로프트를 4도까지 조절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 기성체는 잘 안 해줘요. 부러질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도 많이 부러먹어서 뭐 이렇게 피팅체나 좀 고가의 체 아니면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채들은 많이 쓰다 보면 이 아무래도 연조 단철에 연습량 많고 필드 가서 돌 때리고 막 이러면 이게 좀 눕거나 쓰거나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그 서비스도 따로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특징이 그 쇠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면은 딱 볼을 칠 때 쫙 이렇게 눌러 맞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밀착감이 좋아서 컨트롤이 용이하다, 타구감이 좋다. 쇠의 밀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높고 그다음에 디자인 변형이 좀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가래떡 같이 생긴 쇠를 가지고 때려서 찍거든요. 찍으니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주조 만드는 거랑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붕어빵 만드시 이렇게 찍으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그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쇠를 막 하나만 달랑해가지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주조보단 조금 비싸고 디자인은 거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CNC 밀링 아이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큐빅이 있어요. 큐빅을 아주 좋은 쉐를 준비해서 그 마치 무슨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3D 프린트 하는 것처럼 그 큐빅을 컴퓨터로 깎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정밀하죠. 엄청나게 정밀하고 쇠조차도 되게 좋은 걸 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서 뭐 근데 엄청 비싸다 그래서 뭐 타구감이나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썩
뭐 좋다고 느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거 중공구조 아이언인데, 중공구조 아이언은 그 제작 방식이나 이런 거를 웹상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뻔하죠, 뭐. 단조로 해서 눌러놓은 거, 뭐 그런 거를 그 부품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맨 처음에는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게 그 테일러메이드하고 PXG하고 해서 서로 막 싸웠죠. 그 자기네 걸로 니네가 쓰냐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안쪽에다가 뭐 엘라스토마 뭐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 텅텅거리는 그 맛을 뭔가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아이언이 바로 그런 아이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비어 있죠. PXG. 근데 이것도 초창기 때는 그 타구감이 되게 좀 이상했는데 요즘에서는 타구감이 좀 더 향상된.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것들은 크기도 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좀 작게 하면서 기술이 좀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것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제 캐비티백이라 그래가지고 형태가 치기 쉬운 형태가 있어요. 캐비티백은 이렇게 생긴 게 캐비티백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야마인데 요 뒤가 이렇게 쏙 자리가 있죠. 이렇게 생긴 거를 캐비티백이라 그러는데 요것 때문에 무게중심이 얘에 비해서 이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볼이 좀 더 잘 뜨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아니라 더 이렇게 세운 것도 있죠. 포켓 캐비티라 해서 그런 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중상급자용, 뭐 초중급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중상급자용으로 나와서 어디를 맞아도 방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머슬백은 제가 옛날에 좀 썼었는데 요즘 머슬백이 디자인이 제일 예뻐요. 왜냐하면 제일 조그마니까. 대신에 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마다 성향이 있는데 요즘에는 프로들도 투어 프로들도 머슬백은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긴 한데 사실은 조절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포켓 캐비티, 아까 얘기했던 그 포켓 캐비티는 뒤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그 여러분들 보통 초보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옛날엔 포켓 캐비티가 되게 많았어요. 포켓 캐비티는 이 뒤쪽에 있는 이 형태가 일반 캐비티 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켓 캐비티는 이 부분을 더 띄운 거죠. 이쪽으로 더 띄워야 되니까 이 철판 자체가 좀 더 얇아져서 타고 가면 제일 좋습니다. 느낌 자체가 타고 가면 제일 좋고 요즘에는 그 초보용 뿐만이 아니라 웬만큼 치는 사람용도 포켓 캐비티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넘어가서 로프트, 라이, 옵셋에 가는 건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건 웨지 그림인데 로프트가 어딘지 아시겠죠? 로프트가 이 샤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요 누워있는 요각하고 요각이 로프트가 되겠어요. 요 손가락하고 이 면하고 얘가 나오는 게 로프트고, 옵셋이 이제 이게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이 샤프트 대비 요 날이라고 그러죠. 요 날이 브레이드가 얼마나 더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요거를 이제 옵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어떤 그 성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나 보다도 그 아이언 로프트는 일반적으로 로프트 7번을 보면 보통 중상급자에는 32도에서 34도 정도, 요즘은 34도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피팅샵에서 34도로 이렇게 누이긴 하죠. 초중급자 경우는 이제 30에서 32도 이렇게 나오고, 보통 비거리를 더 멀리 보낸다, 우리 7번은 비거리 진짜 많이 나가요 이런 거 보면은 한 28도, 27도 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당연히 비거리가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중상급자 대비 한 8도가 더 서 있으니까 말로는 그냥 7번인데 실제로는 5번 아이언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죠, 거리가. 그 다음에 라이각은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경우가, 이렇게 눕혀서 치는 경우가 보통 왼쪽으로 잘 휘어집니다. 이게 스탠다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치면 오른쪽으로 잘 휘어지고, 이게 클럽의 특성이 그래서 그래요. 움직이는 이 면 자체가, 이 움직이는 중심이 이렇게 돼 있으면 클럽이 특성상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좀 늦어지고 열리거나 하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라이각을 조절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키가 작으신 분이거나 키가 크신 분들은 내가 평균 사이즈가 아닌 분들은 라이각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조절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조를 사면 안 되겠죠. 단조를 사셔야 돼요. 나 옵셋이 이제 요거예요. 옵셋이 그 날하고 샤프트의 그 뒤쪽에 이 부분인데 이거는 무슨 그 역할을 하냐면 이 샤프트 대비 얘가 옵셋이 있다 하는 얘기는 이쪽으로 더 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더 와 있어서 볼을 치는 순간에 요거를 좀 더 빨리 돌게 만들어줘요. 옵셋이 있으면 있을수록 무게중심이 더 뒤에 있어도 볼도 더 잘 되지만 요렇게 늦게 닿는 분들의 아주 요만큼이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볼이 슬라이스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레슨을 할 때 보면 훅이 많이 나는데 아이언을 보면 너무 손을 내리고 치거나 그러니까 라이각이 너무 그 뭐라 그러죠? 너무 그 업라이트 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내리고 치시거나 그 다음에 이 옵셋이 있는 걸 써가지고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윙은 좋은데 클럽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이더라도 이런 오늘 알려드리는 이 상식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옵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언은 옵셋은 아무튼 아이언의 무게중심에 관해서 옵셋이 많을수록 볼이 더 잘 뜨고 자연적으로 핸드 퍼스트 효과가 나온다 그래요. 뒤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뒷땅 같은 것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상급자는 옵셋이 없는 거, 좀 적은 거. 그다음에 초급자는 옵셋이 좀 있는 거. 요런 게 추천입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잘 보는 사람이 없는데 웬만큼 치는 사람들만 보는데 아이언의 그 탑라인이 뭐냐면 어드레스 했을 때 보이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떤 거는 초급용일수록 좀 약간 두꺼운 성향이 있고 상급자일수록 좀 약간 얇은 성향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이 탑라인이 여기하고의 간격이 이 뒷판하고 간격이 여기 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뒷판의 이 철판의 두께가 탑라인의 두께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쪽을 두껍게 하면 그 뭔가 스팟이나 이런 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 기술이 있는데 보통은 두껍게 해도 로프트를 살짝 누여가지고 이런 기술을 만들면 되게 얇아 보이는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타에서 올렸던 그 미우라 아이언이 약간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탑라인이 얇은 것과 두꺼운 거는 좀 약간 클럽의 어떤 초중급자나 상급자의 그런 어떠한 그 심리적인 영향도 있는데 그 아무래도 스위스팟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패스.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죠. 아이언 솔의 두께. 솔이 뭐냐면 솔이 바닥이죠. 이 바닥이 초보자건 좀 넓어요. 상급자들은 여기가 되게 날카로워요. 이 날카로운 이유는 뭐냐면 잔디가 잘 퍼져요. 잔디가 무슨 면도칼로 긁어내는 것처럼 쫙쫙 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상급자 이상 뒷땅을 잘 안 치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쓰고 초보자들은 넓으면 넓을수록 뒷땅 치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드나 이런 거 뒷땅 쳐도 클럽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밑바닥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블러가 잘 되는 골퍼의 경우는 뭐 솔 두께는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뒷땅이 많거나 슬라이스가 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솔 두께로 이렇게 땅에 탁 처박히지 않게 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초중급자형들은 솔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은 이제 아이언 샤프트예요. 아이언 샤프트는 그라파이트 스틸하고 또 요즘에 나오는 이런 것처럼 섞인 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봤을 때 7번 아이언 그냥 연습장에서 치는 채로 내가 130 이하다. 그럼 그라파이트. 한 150이야. 그럼 스틸. 이건데 요즘은 스틸이 좀 싸죠. 당연히 스틸이 좀 싼데 요즘에 좀 공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통은 경량 스틸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이제 60, 70 되면 좀 일반적인 그라파이트. 저처럼 50대는 좀 요런 거 섞여 있는 스틸 파이버 요런 게 추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냥 한번 쓱 보시고 나는 요 정도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클럽을 살 때 그 구매하는 페이지 보면 라이로프트 막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런 걸 보시면서 나는 이걸 사야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피론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